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K리츠 시장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21%를 기록했고요. 연초 이제 부진을 딛고 3주 연속 상승세를 확대하던 흐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았고, 네, CPI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데다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수그러들었고, 이런 어떤 거시 매크로적인 지표들이 리츠 분위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다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간 낙폭이 컸던 리츠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는 이제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겠지만, 네, 금리 인하 방향성은 변함이 없는 만큼 올해는 어쨌든 지난해 억눌려 있었던 리츠의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슈들을 살펴보면 역시 이제 미국의 1월 CPI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고요.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입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1% 상승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가 2.9%였는데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네,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건원 CPI 역시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9% 올라서 전문가 예상치인 3.7%를 웃돌았습니다. 네, 노동부에서는 이제 주거비가 이제 크게 올라서 이렇게 1월 CPI 상승분에 기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 1월 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1월에 이제 CPI 수치죠. 이제 3.1%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고, 네, 그리고 뭐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수치도 상당히 높게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CPI뿐만 아니라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고 하는데요. PPI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16일에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1월 P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는데 이 수치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1% 상승을 웃도는 수준이고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1년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전달에 2.9% 비해 소폭 상승했는데요. 2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79.6%로 잠정 집계되면서 전달이 79.0보다 개선되면서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또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이어지고 있죠. 예.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강연에서 이제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네.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겠지만 시장의 기대보다 느릴 것으로 보이고 올해 여름께 첫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같은 이제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지만 속도는 다소 느려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시장에서는 또 오늘 21일에 공개되는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을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제 연준은 이제 FOMC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3월달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당시 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2개 리츠가 하락을 했고 8개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3.77%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네.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말에 이제 작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주가가 이제 5,000원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8% 상승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또 한 주 만에 3% 이상 하락하면서 주가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고점이 이제 9월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5,660원이었는데요. 그 당시와 비교하면 14% 정도 빠진 수준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추세적인 하락 흐름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비전 2030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청년 전략을 발표한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코란코가 가장 잘하는 오피스를 비롯해서 투자 섹터를 확대하고 코어 투자 전략을 확대하고 또 재간접 투자 및 M&A 등을 통해서 이제 토지 플랫폼에서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청사진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 이후에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마제스타 시티타워원 우선주에 투자를 했고 또 M&A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투자자들의 이제 반응들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아주 이제 미적지근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이제 지난 2021년 7월 1일이죠. 그 당시에도 이제 장기 성장 스토리를 담았던 미래 전략 보고서 이제 비전 2025를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좀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고요.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이 모호하고 마제스타 시티타워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해관계 상충 이슈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시장의 우려를 빠르게 불식시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는데 그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아시아 최초의 주유소 리츠로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상장 이후에 급격하게 관심이 식었는데 2021년 상반기부터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호응을 얻기 시작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죠. 당시 이제 주유소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매각 대금을 활용해서 배당을 확대하면서 투자자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뭐 이것처럼 이제 과거에도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평가가 극적으로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작년 말에 발표한 비전 2030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최근 주가 흐름도 다소 지지부진하지만 이 같은 성장통을 겪고 어떻게 또 이 성장통을 헤쳐나가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를 제외하고는 이제 신한 서부 T&D 리츠, KB스타 리츠, NH 오런 리츠, 이지스 레지던스 등이 1% 이상 하락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주가가 내렸습니다. 반면 이제 미래에셋맵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3.20%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미래에셋맵스 리츠는 작년 12월 18일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3,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코란코 더원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등이 1% 이상 올라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주에도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전주와 마찬가지로 그간 하락폭이 컸던 리츠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SK리츠 회사채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제 SK리츠가 올해 처음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모집 금액 700억 원에 이제 9배에 달하는 5,980억 원의 주문이 몰렸습니다. 1년물 같은 경우에는 400억 모집에 이제 3,070억 원, 1.5년물 같은 경우에는 300억 모집에 2,910억 원의 수요가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SK리츠는 희망밴드 금리를 이제 등급 민평금리 대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80 베이시스 포인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1년물 같은 경우에는 등급 민평금리 대비해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리고 1.5년물 같은 경우에는 20 베이시스 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K리츠 같은 경우는 최대 1,000억까지 이렇게 정액 발행을 검토 중이고요. 발행 예정일은 23일입니다. 네, SK리츠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이제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자단기 사채 3,360억 원을 갚을 계획이고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전단체 일부를 갖고 차익 구조를 안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SK리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 또 하는 거 아니냐, 작년에 되게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주주들이 민감한 상황인데요. 일단 SK리츠는 이제 뭐 당장은 올해는 이제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없을 거다. 그리고 주가 회복에 총력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ESR 캔달스퀘어 리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또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SBI에서 이제 지난 5일에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는 22일에 상장 리츠 중에서 최초로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14일에 이와 관련해서 공지를 했고요. 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통해서 이제 뭐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당일에 질의응답을 희망하는 참석자들은 미리 사전에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이제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행사 자체는 이제 오늘 22일 오후 3시부터 이제 국문과 영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022년 하반기 실적 발표와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진행은 캔들스퀘어 리츠 운영의 CEO인 배상희 대표와 이제 IR 담당자인 이동진 본부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JR 글로벌 리츠와 이제 SK 리츠 주당 배당금 발표 소식이 있었는데요.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9기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배당금을 한 주당 195원 지급한다고 이렇게 지난 14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 지난 2020년 8월에 상장 이후에 이제 매년 6월과 12월 말 기준으로 하반기에 한 번씩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0년 주당 380원을 지급했으나 작년에는 주당 385원으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오피스를 담보로 조달한 이제 7,239억 원 유로 규모의 대출 만기가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제 유럽 쪽에 이 대출 오피스 대출이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부실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현지 대주단의 어떤 한국 투자자를 보는 시각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출 당시 금리가 이제 조달 금리가 0.5% 수준이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배당 컷이 다소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JR 글로벌 리츠 외에도 이제 SK 리츠의 이제 배당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11기, 그러니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배당금을 주당 91원 지급한다고 이제 지난 14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수처리 센터 편입 효과 등으로 작년보다는 이제 배당금이 다소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전해드릴 K리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스토리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네, 상당히 이렇게 이제 뭐 상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쨌든 이제 그동안 잘 헤쳐왔는데, 작년에 이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우려를 했던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이 뭔가 변화를 주면서 이제 그 시장의 어떤 목소리를 잘 들어왔던 리츠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려에 대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의 목소리를 아주 경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현재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을 말 그대로 제2의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더 지켜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